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고요. 지금 이거는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 해외판이에요. 근데 이 해외판 S6 라이트가 최근 이렇게 국내에도 출시될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성능은 거의 2배나 좋은데 가격이 더 저렴해요. 그리고 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AP 성능만 좋아졌는갑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필기 반응 속도, 카메라,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랑 소프트웨어 지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 진짜 이 정도면은 이 내수용이나 해외판이나 제품 생긴 것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제품 수준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이 S6 라이트 해외 버전이 이렇게 좋은지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최근에 영상 찍었던 레노버 Y700보다 얘를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분석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출시된 건 진짜 오래됐고 성능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성능 좋은 S펜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30만원짜리 모델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급형 태블릿 시장에서 꽤나 확실한 입지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2021년에 출시된 아이패드 9세대도 40만원대니까 이거랑 비교할 만하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이패드는 40만원대 후반이고요. 그리고 애플 펜스까지 더하게 됐을 때 가격이 60만원 초반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펜 필기 용도라면 이 제품하고 가격 대상으로 비교할 모델이 아닙니다. 다른 경쟁 상대라면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렸던 것처럼 레노버 Y700도 같은 30만원대 제품대에 있지만 Y700이 얘보다 성능은 훨씬 더 좋아도 디스플레이 크기가 8인치라 화면의 크기가 좀 작고요. 그리고 펜 성능만 따지고 봤을 때 이 S6 라이트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제품은 국내에서 펜 필기 입문용으로 어떤 태블릿 추천해요? 라고 물어보면 꽤나 자주 추천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조금 써보시면 지금 좀 이렇게 버벅버벅거리는 게 좀 느껴지시나요? 출시 당시에도 그렇긴 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성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버벅거리는 게 좀 더 많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요 작년에 이 모델을 단종시키고 여기 있는 S6 라이트 2022 버전이 나왔는데 국내 S6 라이트가 왠지 단종의 조짐도 보이기도 하고 이게 마침 이렇게 국내에 출시될 조짐도 보이기도 해서 이번 영상에서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 모델명을 보시면 국내에 파는 거는 SMP610이고 해외판 S6 라이트는 SMP613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편의상 여기 있는 국내에 파는 걸 내수용, 이거를 해외판이라 부를게요. 일단 외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두 제품은 이거 완전 똑같은 제품 아니야? 싶을 정도로 완전히 거의 비슷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버튼의 위치나 이런 포트나 스피커, 이런 이어폰 단자나 마이크 위치를 보면은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S6 라이트에서 호환이 되는 이 케이스도 이렇게 그대로 호환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해외판은 이렇게 베트남에서 만들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색상이 조금 더 푸른빛이 돕니다. 색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기존에 있었던 S6 라이트를 좀 많이 써가지고 변색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변색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제품 기준으로는 이 내수용 버전과 해외판 기준으로 보면 이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이 드는 이 해외 모델이 조금 더 색상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큰 차이는 아닌데 내수용 버전보다 해외판이 조금 더 무겁네요. 그 다음으로 볼 건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는 그냥 두 제품 모두 그냥 보급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둘 다 보급형 디스플레이답게 약간 푸른 색상을 띠고 있으며 밝기는 스펙상 둘 다 400니트급인데 측정해보면 내수용보다 해외판이 조금 더 어둡고 보시는 것처럼 빛 반사도 꽤나 많이 일어나는 딱 그냥 보급형 디스플레이예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제품끼리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요거겠죠. 탑재된 AP는 내수용은 엑시노스 9611, 해외판은 스냅드래곤 720G가 탑재되고 둘 다 램은 4기가예요.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해외판이 국내판보다 성능이 진짜 많이 올랐죠. 저 요 정도까지 많이 올랐을 줄은 몰랐어요.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싱글코어 점수가 거의 2배, 멀티코어 점수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게임을 얼마나 잘 돌릴 수 있는지 3D 마크 테스트도 좀 해봤는데 그래픽 코어가 말리 G72에서 퀄컴 안드레도 618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래픽 성능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게임을 얼마나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지 프레임을 확인해봐도 막 적게는 막 50%에서 많게는 2배 넘게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아예 다른 제품이죠. 그리고 좀 써보니까 평소에 앱 띄우는 속도도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해외판 S6 라이트가 아무리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가도 고사양 게임 돌리기에는 부족한 성능이에요. 근데 원래 S6 라이트에서는 원신의 원자 여기 꺼내지도 말아야 할 정도로 성능이 좀 처참했는데 이제 최저 옵션으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거 보면 좀 대견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의 툴을 이용해서 프레임과 끊김을 정밀하게 좀 측정해봤거든요. 좀 더 상세하게 비교해보면 평균 프레임도 해외판이 훨씬 높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정도로 측정하는 부드러움 값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끊김을 나타내는 스터터링은
2배 넘게 차이가 나네요. 근데 좀 전에 봤었던 벤치마크 값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땐 성능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프레임은 2배 이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 확인 더 해봤는데 지금 S6 라이트 내수용 버전은 해상도가 1500에 900인데 해외판은 1800에 1080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판이 내수용보다 해상도가 한 1.5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에서 같은 해상도로 뛰었으면 진짜 프레임이 2배 혹은 그 이상 차이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S6 라이트는 뭐 내수용이든 해외 버전이든 게임을 엄청 열심히 돌리려고 하는 태블릿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말고 조금 더 실용적인 비교를 해볼게요. 요즘 대학생분들이 필기할 때 전공 서적 같은 거 스캔해가지고 여기에 저장해가지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용량 PDF 파일을 여기에서 불러올 때 얼마나 걸리는지 삼성노트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할 파일은 용량은 한 500메가에 약 1000페이지, 그리고 OCR 기능이 적용돼서 텍스트 검색까지 다 되는 그런 PDF 파일이에요. 그럼 동시에 PDF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사실 너무 대용량 파일이라 보급형 태블릿에서 불러오기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30초가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해외판에서 먼저 불러오기가 완료되었고요. 거의 한 50초쯤 되니까 내수용도 이렇게 불러오기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방금은 정말 대용량 PDF 파일을 최초로 불러올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두 번째부터는 조금 낫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쉽게도 바로 뜨진 않아요. 그래도 해외판 버전은 6초가 조금 넘으니까 이렇게 로딩이 완료가 됐는데 국내판은 속도가 좀 느린 AP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걸리죠. 2배 넘어서 3배까지 넘게 시간이 더 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용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PDF를 삼성노트에 쓰기에는 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필기 반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배속으로 위에서 비교해보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좀 차이가 보여요. 이걸 영상에서 좀 더 잘 보이도록 슬로우 모션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게 삼성노트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갤럭시 탭이 저사양이면 저사양일수록 좀 이런저런 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필기 반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S6 라이트 해외판이 국내판보다 성능이 좀 좋으니까 그런 모습이 좀 덜 보여줄 것 같네요. 그래서 단순히 게임 돌릴 때뿐만 아니라 필기 사용 환경에서 얼마나 PDF 파일을 빨리 띄우는지 그리고 필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빠르게 잘 되는지에서도 해외판이 국내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카메라예요. 사실 카메라 자체의 스펙은 뭐 센서나 렌즈의 스펙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태블릿이 아니라 스마트폰도 같은 갤럭시 S22라 그래도 엑시노스 들어간 거랑 스냅드래곤 들어간 거랑 카메라 성능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 S6 라이트도 제가 카메라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와, 이거는 색감부터 선명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노출, 포커스 차이까지 해외판이 국내판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아니 태블릿에서 카메라 뭐 얼마나 쓴다고 그 차이가 뭐 의미 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태블릿에서 카메라 제일 많이 쓰는 게 언제냐면 바로 필기할 때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안에 삽입할 때거든요. 그거 제대로 안 쓰시고 계신다면은 태블릿에서 필기 앱 제대로 못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 좀 익숙해지면 신세계거든요. 그래서 AP가 다르게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해외판이 국내판보다 카메라 성능이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AP의 성능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제조 공정이 원래 10나노에서 8나노로 좀 더 미세 공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 전력에서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사용 조건에서 배터리 성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배터리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S6 라이트가 워낙 좀 오래 쓴 모델이다 보니까 동등 비교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전에 원신 테스트를 했을 때 CPU가 얼마만큼 전력을 소비하는지 여기에서 봐도 해외판이 국내판보다 소비 전력이 좀 더 적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 재생에서도 소비 전력을 비교해보면 해외판이 국내판보다 전력을 조금 덜 소비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 제가 한 테스트 말고도요,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갤럭시 탭 S6 라이트 국내 버전은 비디오 재생 시 1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 버전은 15시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배터리 용량이 똑같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판이 국내판이랑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지원이에요. 갤럭시 탭 S6 라이트는 2020년에 출시된 제품이니만큼 지금은 둘 다 안드로이드 13의 원 UI 5.1이지만 얘는 원래 안드로이드 10의 원 UI 2.1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해외판은 안드로이드 12의 원 UI 4.1로 출시가 되어서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S6 라이트 해외판이 앞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원을 큰 판올림을 한 3번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부터였죠.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들은 4번까지 판올림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그 주요 제품에 포함이 된다면 얘는 안드로이드 16까지 그리고 원 UI로 따지면 8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전에도 갤럭시 탭 S7 네이비 모델이 있었죠. 그때 원래 있었던 모델 뒤에 후속으로 네이비 모델이 나왔는데 그때는 두 모델의 모델명이 똑같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지원도 똑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모델명도 다르고 출시 시기도 2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서 이 제품이 좀 더 많이 업데이트 해준다면 이것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얘도 똑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둘 다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고 있는데 안 될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이렇게 갤럭시 탭 S6 라이트 해외 버전이 국내에 이렇게 인증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거 정식 버전 나오면 진짜 어떻게 업데이트 해줄지 진짜 궁금하네요. 물론 지금 해외판 기준으로도 이렇게 퀵시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예전에는 해외판이면 국락 기능 일부만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국내판 해외판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국락의 모든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판이랑 내수용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중고 판매하는 부분이겠죠. 해외에서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직구로 구입해도 국내에서 AS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리할 부품이 국내용하고 완전히 동일하고 그 서비스 센터에서 그 부품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국내용이랑 똑같이 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품이 좀 차이가 나서 이 제품에 있는 부품을 바로 구할 수 없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글로벌 워런티 정책에 따라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뭐 구미 공장으로 보내고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걸 중고로 팔 때 조금의 문제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해서 구입한 지 1년 이후로 중고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국내 제품들 구입한 것처럼 괜찮은데? 사봐야지 하고 샀다가 바로 마음에 안 들면 팔려고 했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 이거 2022년도 버전 이 해외 버전이 국내에도 판매됐으면 진짜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펜을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태블릿 시장에서는 와 진짜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 정발이 될지 아직 결정나진 않았지만 진짜 이 제품 정발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거 살 바엔 그냥 레노버 Y700 사지.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다르고 화면 수사율도 차이가 나잖아. 레노버 Y700 최고 이러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그냥 아이패드 사는 게 나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하지만 저는요 Y700이랑 비교하게 되면 이 제품은 별도의 막 한글화를 하려고 작업을 할 필요도 없고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삼성전자 AS 정책은 그대로 받으면서 레노버 Y700보다 훨씬 더 좋은 S펜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막 중국어 뜨고 이러면 보안적으로 되게 걱정될 것 같은데 얘는 그럴 걱정도 없으니까 확실히 펜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태블릿에서는 얘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가격이면 테크몽님 펜 쓸 수 있는 태블릿 중에서 좀 저렴하고 괜찮은 제품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전 여기는 S6 라이트 해외판 버전을 추천 1순위로 얘기할 겁니다.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